해볼게요. 지수 법칙을 지수의 범위에 상관없이 사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요 1번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유리수고 3번 같은 경우는 지수가 무리수고 하니까 이제 실수 범위까지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밑 있잖아. 여기 밑이 하나는 4고 24고 뭐 18이고 이런데 저 밑을 소인수분해를 해서 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같은 밑을 가진 것끼리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4가 있으니까 4는 2의 제곱 이렇게 해놓고 의 3분의 2승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 나누기 옆에 24는 46, 24잖아. 근데 소인수꼴로 쓰려면 83, 24가 좋아요. 그래서 83, 24 83, 24의 3분의 1승 이렇게 그 다음 곱하기 저기 18은 29, 18 2 곱하기 9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밑이 이제 소인수가 2하고 3만 나오게끔 이렇게 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는 2끼리 묶어서 그러니까 밑이 2인 건 2끼리 계산하고 밑이 3인 거는 3끼리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여기는 2에 자, 요거는 이제 곱하면 되니까 3분의 4승 요거 할 수 있겠죠, 그죠? 요 2랑 3분의 2 곱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나누기는 지수의 빼기가 되는 거지. 나누기는 지수 빼기 맞죠? 그래서 빼기 했을 때 이렇게 전개했을 때 2의 1승 그러니까 1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니까 2의 3분의 2승을 더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곱하기 3의 입장에서는 자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나누기니까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더하기 3분의 4승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여기 아무것도 여기는 3이 없으니까 3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3의 0승이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나누기부터 나올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달려야 돼요. 이런 거 좀 주의해 줘야 됩니다. 뒤쪽은 3의 4승 이러고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2에 다 계산하면 이게 6 빼기 1이니까 3분의 6이니까 2이고 2 빼기 1이니까 1이고요. 요거도 3분의 3이니까 1이네. 그래서 답은 6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천천히 계산하면 되고 이렇게 같은 밑이 같은 것끼리 묶어서 지수법칙을 적용시킨다. 그게 이제 큰 주제였습니다. 2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자, 2번 문제. 자, 이걸 보면 125랑 27이 있는데 혹시 공통점이 보이니? 125랑 27. 이게 숫자를 볼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되고 이게 좀 안목이 있어야 돼요. 125랑 27은 둘 다 뭐의 세제곱이죠. 125는 5의 세제곱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쟤를 5분의 3의 세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세제곱이라고 써놓고 요거 두 개는 이제 먼저 곱해도 되거든요. 지수 법칙을 써서 곱하면 3이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곱하기 여기는 5가 있고 얘는 3의 세제곱 이렇게 바깥에 2분의 1승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지?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거를 여기까지 딱 해놓고 나면 이게 이제 3하고 5를 저 1번 하듯이 3하고 5를 이렇게 펼쳐놓고 계산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아직 안 익숙할 수 있는데 그 이 마이너스 승 있죠. 마이너스 승 5의
마이너스 1승. 이게 5분의 1인 거잖아. 그지? 5분의 1인 거다 보니까 5분의 1을 보고 이렇게 거꾸로 돌려놓는 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얘를 보는 순간 사실은 이게 3의 세제곱에 5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아요. 혹시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천천히 해보면 이렇잖아. 이 5분의 3이란 게 3 곱하기 5분의 1인 거고, 맞죠? 3의 1제곱이고 5분의 1이니까 이게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이거. 이제 그거에 세제곱을 하니까 요거에 세제곱을 해주면 이제 세제곱 해서 이렇게 식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얘를 3의 세제곱인데 이건 뭐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될 거고, 곱하기 5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3승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 곱하기 이쪽 뒤쪽은 3의 2분의 3승 곱하기 5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지수법칙 계산하면 3의 0승이고, 이렇게 두 개 지수법칙 계산하면 5의 1승이고, 그래서 답은 5가 되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뭐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방법대로 했어요. 다른 방법은 그냥 얘를 통째로 그냥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이 같은 것끼리 모으자, 뭐 그게 이제 핵심 이야기입니다.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은 자, 일단 여기다 문제를 좀 쓸게. 5의 루트 2승 나누기 2의 루트 6승 괄호하고 루트 2승 곱하기 4의 루트 3승, 얘를 한번 정리해봐라가 질문인데요. 그래, 이것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나누기나 곱하기는 이렇게 분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나누기로 돼 있으니까 사실 어떤 지수 법칙을 쓰는 거냐면 얘를 쓰는 거랑 같은 이치거든요. 이게 나누기에 대한 지수 법칙이죠. 여기 나누기니까 사실은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누기니까, 그지? 요거의 루트 2승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마이너스 이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해봅시다. 자, 지수법칙에서 얘랑 얘를 곱해주면 이거는 5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나누기인데 그냥 곱하기로 쓰고요. 곱하기로 쓰고 2에 마이너스 루트 12, 이 루트 3 이라고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나누기를 마이너스로 처리를 하자 이거야. 그럼 곱하기 옆에 있는 이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이 4가 2의 제곱인데 그 바깥에 루트 3이 있으니까 2의 2 루트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매우 간단해졌어요. 이렇게, 자, 2의 0승 1이니까 얘는 25라는 답이 만들어지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계산이 될 때까지. 이제 어떤 수준으로 연습해야 되냐면 중3 때 루트 처음 배울 때 막 루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습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연습 보면 되게 많거든. 그거 하듯이 엄청 이렇게 자유자재롭게 잘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좀 한 번만 연습. 이거는 요거 3번 하나만 연습을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좀 풉시다. 자, 해보자. 이 나누기는 이 전부 3이라서 되게 좋잖아, 그지? 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뒤에 얘가 엄청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앞에부터 계산할게. 요거 나누기니까 빼기 하면 돼요. 그래서 3에 플러스 2루트 2 있고 빼기 2루트 2 빼기 1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3의 세제곱이 되지. 그래서 27이네요. 루트 2는 날아가니까, 그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 뒤에 거 계산하면 이 뒤에 걸 계산하면 혹시 이 뒤에 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7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요거 마이너스 빼고 요거 빨간색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7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이게 아니고 플러스 27이 나와야 돼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수 확장을 공부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수 확장은 이제 쉽게 말해서 지수 법칙을 자연수뿐만 아니라 정수, 유리수, 실수 범위까지 확장시켜서 적용할 수 있다 였는데, 단이 붙는단 말이에요. 제한 조건이 붙는데요. 지수 법칙을 정수 범위에서 사용을 하려면 왜 지수 법칙에 왜 a의 뭐 n승 곱하기 a의 m승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거 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게 mn이 정수일 때 사용을 하려면 제한 조건이 요 a가 0이면 안 됐거든요. 0이면 안 된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었다고. 이거 왜냐하면 a의 마이너스 n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할 건데 이게 a가 0이면 분모가 0이 돼서 정의가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성립하는 거고, 정수일 때는, 유리수일 때는 어떤 제한 조건이 있었냐면 a가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라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지수 법칙을 쓰고 싶은데 이게 유리수잖아, 2분의 1이. 근데 여기 밑이 지금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 법칙을 못 써요. 이렇게 곱하기가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마이너스 3의 6승이지만 플러스 3의 6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 3의 6승이나 플러스 3의 6승 똑같으니까. 그지? 그러고 2분의 1을 해서 얘가 이제 3의 3승이 돼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27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거 27이었고, 이만큼 27이었고, 여기 빼기 27이니까 이 3번의 답은 0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 이제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문제니까 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냥 무작정 계산이 아니야. 요거 꼭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저거는 왜 저렇게 되냐면, A가 왜 양수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요 그림 그린 거 생각납니까? 이게 이제 X의 N승이고, A가 있을 때, 이렇게 A가 있으면, 여기가 X가 N승근 루트 A, 이렇게 해서 이제 거듭제곱근 정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뭐 유리수, 일수 있어서, 얘를 정의를 했을 때 사실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유리수가 되면 얘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n이 홀수인 상황인데, 지금 이 그림이 n이 홀수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a가 어디 있든지 얘는 항상 정의가 되니까. 근데 짝수인 상황은 이렇게 짝수인 상황이 있다면, 짝수인데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러면 거듭제곱근 자체가 정의가 안 되잖아. 말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만 이 친구를 x를 n승근 루트 a라고 정의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얘가 정의가 되려면 a가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되고 짝수일 때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항상 돼야 되니까 항상 되게 만들기 위해서 a를 양수로 고정을 시킨 거예요. 알았죠? a가 양수일 때만 유리수 이상의 범위에서는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이거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게 1단원에서 사실 제일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리고 사실 우리 이제 1단원은 다 배운 거거든요. 거듭제곱근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실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뭐 이렇게 지수 법칙을 확장을 시켜서 계산하고 적용하고, 이게 1단원의 전부거든. 그래서 놓칠 부분만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 잘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3번은 뭐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를 2로 고쳐갖고 이렇게 하면 얘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거의 계산일 거라서 계산을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오, 뭐가 저렇게 막 있는데,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게 아니라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하는 거 이제 잘 보고 따라 합시다. 1번 봐봐. 얘가 1번 이후 루트 안에 루트가 많은데 루트 안에 있는 숫자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지? 뭐 2든 4든 8이든 전부 2랑 관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하는 거야. 자, 제일 앞에 있는 이 2는 루트 하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2분의 1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요거는 기억나죠? 어제 루트 2 있으면 여기에 2가 생략돼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니? 여기는 1이 있을 거니까. 요거 이렇게 쓴 겁니다. 이런 표현은 A의 n분의 n으로 쓰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렇게 다 지금 저렇게 분수, 유리수 지수로 바꿀 거예요. 이 전부 다. 그 다음 곱하기. 자, 두 번째 숫자는 요만큼 봐. 여기 3이 있고, 이 4라는 숫자는 여기 그 루트 앞에 3 보이죠? 그 다음에 바깥에 이 루트의 영향도 받으니까 요 2의 영향도 받는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4의 6분의 1승이겠지? 2로 좀 이따가 고칠게. 일단 4의 6분의 1승인 거는 이해하겠죠? 그 다음 맨 뒤에 8은 뭐가 되냐면 이 8은 이제 여기 4랑 2 해서 8분의 1이겠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게 계산한 게 이제 2의 k승이니까 여기 밑들을 다 2로 고치기만 하면 뭐 답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고 곱하기 얘는 2의 제곱이니까 6분의 2승에서 3분의 1승이 좋고 요거는 2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3승이네요. 자, 그래서 2의 이거 지금 지수 다 더하면 되지? 이 지수 다 더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8분의 3 이렇게 지수법칙 적용해 버리면 자, 요거 8, 3, 24로 통분이 되나? 그죠? 24로 통분해주면 여기는 10이고 8이고 여기는 9고 그러면 2의 24분의 이제 29인가요? 29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요 값이 물어본 K 값인 거죠. K 값을 물어봤으니까 24분의 29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2번 뭐 적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맨 앞에 있는 A는 루트 1개니까 2분의 1승이라고 하고 곱하기 그 옆에 있는 A는 그 옆에 두 번째 이 A는 루트 2개네? 루트 2개니까 4분의 1승이겠죠? 마지막 A는 루트가 3개니까 8분의 1승이라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2분의 1승 자, 곱하기 옆에 요게 이제 앞에 쪽 루트고 뒤쪽 이 친구는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그냥 A에 2하고 4 해서 8분의 1승이 되는 겁니다. 요거 계산한 게 A의 K야. 요거 정리하라는 거니까 요거 그냥 A로 하고 다 더하면 되겠네요. 자, 8분의 여기 4고 요거 2고 1이고 1이네요. 그러면 얘가 8이니까 A 1승이죠. 자, 그래서 K는 1이에요. 이렇게 찾으면 된다. 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 개만 연습해 볼게. 요거 15번 하나만 연습해 봅시다.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여기 바깥에 있는 이 3승근 루트는 맨 나중에 생각하고요. 여기 안에부터 자, 여기 6루트 6은 6의 몇 승일까? 6루트 6? 6루트 6은 6의 1승이랑 루트 6이니까 6의 2분의 1승을 계산을 해주면 이게 6의 2분의 3승이네요. 맞지? 그래서 6의 2분의 3승이고 곱하기 이 친구 있죠? 옆에 있는 이 친구. 이 친구는 6의 1승 곱하기 자, 이게 분모에서 6의 4분의 1승인데 지금 이게 요 상황이 이 상황인 거지. 6의 4분의 1승인데 분의 1인 거거든요. 그지? 이게 밑에서 6의 4분의 1승인 거잖아. 근데 분의 1이니까 이게 6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이 되는 거야. 분의 1 역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는 이 친구예요. 그래서 6의 1 빼기 4분의 3 하면 1 빼기 4분의 1 하면 4분의 3승인 거지. 뭐가 요 근호 안에 3승근 근호 안에 이 친구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요 바깥에 이제 여기 3승근이니까 얘를 3분의 1승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3분의 1승으로. 그러면 지수법칙 적용하면 요래 곱해주면
6의 2분의 1승 곱하기 요를 곱해주면 6의 4분의 3승 아니 4분의 3승이 아니고 4분의 1승이지 이니까 이 두 개 곱해주면 6의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해서 4분의 3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물어본 K 값은 이겁니다. 맞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이 정도 난이도로 시험을 출제를 했어요. 아까 시험 출제했거든. 그래서 금요일날 시험 쳐야 되니까 그냥 이 정도 연습하고 계산하고 할 수 있으면 되게끔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16번은 이제 위에 없었던 내용이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를 일단 지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2의 5분의 n승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지? 2의 5분의 n승 맞네? 근데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친구 값이 자연수가 되고 싶은 거야. 이 친구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이 n이 5의 배수여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여기 5가 있으니까 n이 5의 배수면 되지.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5의 배수는 뭐 20개가 아닐까? 20개 맞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5의 배수.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도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7번. 자, 여기 부분은 요 7번은 좀 이제 다른 얘기고요. 요 7번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8번부터 뒤쪽은 거의 공수원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공수원 복습이 돼.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7번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A의 n승이 B다. 이런 식을 앞으로 되게 많이 보게 될 거거든. 이런 식을 되게 많이 보게 되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반사적으로 혹시 이렇게 기호를 쓰면 이건 무슨 뜻이야? 처음 보는 건가? 아닐 텐데. 이 기호의 뜻을 아나? 몰라? 이거하고 등호하고 차이가 뭐야? 등호, 는. 수학에서는 는 쓰는 거 되게 주의해야 되거든. 그래서 는을 쓸 때 보통 이제 해설지도 그렇고 선생님들 풀이 보면 보통 는을 세로로 쓰잖아. 가로로 쭉 연결해서 뭐는 뭐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오류가 나. 이렇게 는을 쓰는 것은 양쪽의 값이 완전히 똑같다는 소리거든. 완전히 값이 똑같을 때 쓰는 표현이고 이 표현은 필요 충분 조건 표현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명제 배웠을 거 아니야. 그지? 필요 충분 조건 표현이라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그 수학적으로 같은 의미다라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알겠지? 얘를 내가 여기다가 뭐 한 개 쓸 건데 수학적으로 같은 의미다. 같은 동치, 필요 충분 조건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숫자는 아니니까 는은 안 쓰지만 같은 뜻이다. 수학적으로 이 명제의 의미가 뭐니? 하면 이렇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보이면 얘를 반사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 똑같은 건지 알겠지? 그 양변에다가 n분의 1승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위의 식의 양변에 n분의 1승 하면 이렇게 되죠. 맞지? 여기다가 각각 가로에 n분의 1승을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야지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줍시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 자, 문제 조건에서 2의 6승이 A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2의 6승이 A니까 2는 A의 6분의 1승이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요 위에 걸 적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의 5제곱이 B거든. 그럼 같은 방법으로 3은 B의 5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알겠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제가 이제 6의 11승을 물어서 6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서로 곱하면 6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좌변은 6이 되고 우변은
A의 6분의 1승 곱하기 B의 5분의 1승이 됩니다. 됐죠? 곱하기를 하라 했으니까 그냥 우변은 이거는 따로 밑이 다르니까 따로 이렇게 써주면 되고, 물어본 건 6의 11승이니까 이제 이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11승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11승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A의 6분의 11승 곱하기 B의 5분의 11승이 된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6의 11승을 표현을 A, B로 나타내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게 된다고. 알겠죠? 옆에 있는 것도 해봅시다. 저거 똑같이 이용해서 할 거야. 이게 이제 18의 5승인데 18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18은 6의 3승이잖아. 그렇지? 아니지. 18이 왜 6의 3승이야? 와, 큰일 날 뻔했네. 자,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자, 이거의 5제곱이에요. 요거를 이제 나타내세요인데, 그러면 좀 전에 여기서 우리가 2를 A의 6분의 1승이라고 했고, 그죠? 3을 B의 5분의 1승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갖다 넣으면 돼요. 이 자리에 A의 6분의 1승을 쓰고 곱하기 3자리에 B의 5분의 1승인데 제곱이 있으니까 5분의 2승이라고 쓰고, 그거를 전체를 5승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6분의 5승에다가 곱하기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이제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보일 때, 알겠지? 이런 표현, 요 표현인 거지. 이 표현이 앞으로 아주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다 이렇게 고쳐서 계산을 해야 계산이 됩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참고해주고. 자, 그 다음에 요거 8번 할 건데, 8번은 곱셈 공식이에요. 8번은.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봐. 여기 3분의 1승 보이죠? 얘하고 혹시 얘의 관계를 알겠니? 얘하고 얘의 관계. 이 친구를 세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음속에서 안 해도 되고 그냥 얘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얘는 라지 x 세제곱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뒤에 있는 이 y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은 y라고 하지. 얘를 세제곱하면 얘거든? 그럼 얘는 y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지금 질문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바뀐 거지, 질문이. 그죠? 자, 그러면 좌변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게 있는데 요거 나누기 x 플러스 y를 해볼래? 가 질문인데 이게 나눠지니? 이게 나눠져 안 나눠져? 이걸 나눌 수 있어 없어? 얘로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나눌 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지. 자,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죠. 뭐 이쯤 되면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그지? 이거 모르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대. 공수 1에 처음 나오는 인수분해 공식이죠. 그래서 이봐 하다 보면 어차피 나오니까 이제 복습도 되고 되게 좋다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약분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맞죠? 나눌 수 있고 남은 건 이만큼만 남았으니까 얘만 정리해서 적읍시다. 자, 정리해서 적을 건데 이 라지 x는 아까 우리가 이제 얘를 라지 x라고 했으니까 얘를 제곱하면 그냥 스몰 x의 3분의 2승이 될 것 같고요. 빼기 이거하고 이걸 곱할 거야. 이 두 개 곱하면 뭐 x 아니지, 이거 두 개 곱해야 되지. x의 3분의 1승에 y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해주고 그 다음 플러스 y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해주면 y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다. 이게 답이에요. 더 이상 정리가 안 되지 뭐.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답하고도 비교를 좀 해보면 내가 제대로 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한눈에 바로 눈에 보여서 인수분해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치환을 이용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2번은 치환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자 우리. 자, 혹시 이거 두 개 곱하면 뭐 될 것 같아? 왠지 합차 공식 느낌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얘인데 중간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면 x의 2분의 1승 빼기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랑 옆에 있던 x의 2분의 1승 플러스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한 번 더 곱해주면 한 번 더 합차를 써서 이거 두 개를 이제 사실 곱하면 x 1승이 되니까 x 1승 빼기 y의 마이너스 1승이다 가 되고 x 빼기 y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다 간단한 곱셈 공식이지? 자, 연습을 하나 해봅시다. 요거는 밑에 거는 뭐 쉬울 것 같고 요거 하나만 연습해 볼게. 요거 아까 우리 A, B 나타내는 거 있었지, 그지? 저거 한 개만 해봅시다. 이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좀 고민하면 42는 이제 6 곱하기 7이니까 여기 6 곱하기 7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합시다. 이게 42가 6 곱하기 7의 9분의 1승이네. 그지? 그러면 나는 6이랑 7을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하거든, 여기서. 자, 그럼 여기가 앞에 식은 A가 6의 3분의 1승이잖아요. 근데 6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 양변의 세제곱을 하면 되지. 양변 세제곱해서 A 세제곱은 6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6자리에다가 A 세제곱이라고 쓰고요. 곱하기. 7도 이게 B가 7의 2분의 1승이니까 7을 만들려면 양변 제곱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B제곱이 7이네. 그래서 7자리에는 B제곱이라고 쓰고 그거 바깥에 9분의 1승이 있으니까 얘를 정리하면 A의 이렇게 곱해주면 3분의 1승 곱하기 B의 9분의 2승 해서 이렇게 AB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얘를 AB로 나타내야 되는데 42를 어떻게 만들지? 라고 고민하면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6하고 7을 AB로 먼저 나타내 놓고 푼다. 우리가 이때까지 위에서 했던 문제는 반대 방향이거든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했던 문제는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있을 때 뭐 2나 3을 나타내는 방법은 3분의 1승을 해서 A의 3분의 1승, 요거 4분의 1승에서 B의 4분의 1승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제곱을 해야 돼. 제곱, 세제곱 뭐 이렇게 거듭제곱을 해야 되는 꼴입니다. 그거 기억해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좀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또 계속해서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한 계산들입니다.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관계만 좀 잘 이해하면 되는데, 자, 봅시다.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냐면,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지?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얘랑 얘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와 1번의 관계에 대응하는 것이 얘하고 얘의 관계에 대응하는 거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맞지? 그건 이해하겠지? 그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를 세제곱을 하면 나오죠. 앞에 거 세제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그치? 뒤에 거 세제곱하면 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랑 같냐면 A 플러스 B를 알려주고 A 제곱 플러스 B를 묻고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을 묻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묻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이게. 그지? 요 말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이게. A, B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고 이거는 얘를 제곱한 거니까 A 4제곱, B 4제곱인 거고 이거는 A 세제곱, B 세제곱인 거죠. 맞죠? 근데 그럼 보통 이런 거 풀려면 합을 알려줬으면 곱도 알려줘야 되는데 아니 선생님이 곱은 안 알려줬잖아요. 가 아니고 저 문제 구조상 곱은 1이죠. 저 두 개 곱하면 1이잖아. 역수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네모 플러스 네모 플러스 플러스 말고 네모라는 수랑 네모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수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어요. 맞잖아, 그지? 이게 마이너스 1승이 하는 역할이 역수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는 곱하면 0인 거야. 아니, 곱하면 1인 거야. 곱한다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두 개 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네모의 0승이 되면서 얘가 1인 거지. 그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역수끼리 곱하면 1이니까 이런 이제 역수관계식에서는 곱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해봅시다. 첫 번째, 그러면 이런 거 만들 때 이렇게 하면 되나? x의 2분의 1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제곱을 하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거 한 게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지. 그제? 이게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다. 뭐 그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맞는데 요거 두 개는 역수꼴 1이라서 문제에서 알려주기를 얘를 3으로 알려줬네? 그러면 9 마이너스 2 해서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7이에요. 그지? 7이다. 사실 뭐 이런 얘기지. 이게 뭐 x 플러스 x분의 1이 t면 선생님이 이거 이제 고정의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t제곱 빼기 3인 거지. t제곱 빼기 2인 거죠. 그리고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은 t 세제곱 빼기 3t인 거지. 이게 그냥 다 곱셈공식 변형인 거지. 이제 맞죠? 뭐 그거를 생각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쟤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얘하고 얘가 제곱 관계니까 요거 3을 제곱해서 2를 빼주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제곱해서 2를 빼주면 되는 거죠. 옆에 있는 2번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같은 관계니까 이 답은 7제곱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47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는 세제곱 관계니까 얘는 사실은 3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인 거야. 그래서 얘는 18이에요, 답이. 혹시 이거 이해 갑니까? 빨리 할 수 있겠니? 처음이니까 한 번만 더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x의 2분의 1승을 선생님은 그냥 a라고 생각할게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그러면 a분의 1일 거고, 물어본 거는 이거 세제곱 이거 세제곱이거든.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분의 1을 어떻게 나타낼래? 이게 질문이고, 얘는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요거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 a분의 1 a 플러스 a분의 1, 지금 이 구조예요. 그죠? 요 구조. 얘는 뭐 약수니까 날아갈 거고, 요게 3이고 얘도 3이다. 그래서 결론은 3세제곱 빼기 3 곱하기 3이다. 그래서 27 마이너스 9 해서 18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좀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지? 자, 밑에 요거도 해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데, 여기 이제 이 식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맞지? 저 식을 좀 잘 보면, 2랑 2분의 1 2랑 2분의 1 더하면 2분의 5 2분의 5를 에다가 2를 곱하면 5 더하기 5는 10. 아마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여진 식이 아니고요. 저 식을 2를 살짝 묶어봐요. 2를 묶으면 a 세제곱 빼기 3a인데, 그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a 세제곱 빼기 3a가 뭐냐면 이거야, 이거. 좀 전에 했던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이거. 이게 지금 t 대신 a가 들어있을 뿐인 거야. 여기 t 대신 a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a 세제곱 빼기 3a. 그러면 저 t, 즉 a의 역할을 하는 게 뭔지만 보면 되는 게, 이게 얘가 a의 역할을 하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정체가 뭐냐면 2의 3분의 1승의 세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인 거야. 이렇게. 그죠? 얘가 x고 얘가 x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수와 어떤 수의 역수의 합이 a로 주어졌을 때 얘는 세제곱의 합이란 말이야. a 세제곱 빼기 3a가 얘가 a면 그치? 얘가 a였을 때 세제곱의 합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를 세제곱하면 되잖아. 이거 세제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뒤에 것도 세제곱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2가 되고 얘는 2에 마이너스 1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그럼 2분의 5죠? 더하면 얘가 2분의 5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5가 되고 뒤에 5가 더해져 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이게 보여야 됩니다. 조금 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고 내놓은 문제지 이 A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라고 내놓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대입을 해도 답은 나오는데 대입하면 계산이 복잡해져. 알았지?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을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본 거지 저거 넣어서 풀면 안 됩니다. 주의해주고. 자, 그러니까 이제 얘도 좀 그런 취지의 문제인데 이 예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집에서 좀 고민을 해봅시다. 얘는 조금 예제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3이 아니고 6이잖아. 이게 왜 6일까를 잘 곰곰이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잘 안되면 시환도 좀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얘를 보고 얘랑 얘를 다 만들 수 있죠. 이런 거 보고 우선 얘가 먼저 필요하거든. 얘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는 제곱 관계니까 이거 제곱해서 2를 뺀 14가 될 거고요. 그래서 14를 이용해서 얘도 찾고 얘는 이거 세제곱으로 찾아야겠네. 하여튼 이렇게 숫자로 다 바꿔줄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1번 요거 한 개만 지금 해봅시다. 지금 요거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 자,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제곱 A랑 이제 A의 마이너스 1승의 합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제곱하고 2를 빼면 된다고 했죠. 그죠? 요거 나왔어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건데 그러면 얘는 이제 A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승은 14를 제곱하고 여기다 2를 빼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194란 말이야. 194. 근데 2를 더 빼요. 그럼 192겠네? 분모가. 됐죠? 그 다음 분자는 세제곱이니까 여기서 가야 되지. 이거를 세제곱 사이의 관계식은 아까 뭐 t 세제곱 빼기 3t 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그치? 여기 t에 해당하는 게 얘잖아. 4. 그치? 4의 세제곱에다가 빼기 3 곱하기 4를 하면 64에다가 12를 빼줘서 52가 나옵니다.
그래서 50인데 4를 더 빼면 48이네요. 분자가. 그래서 이거 값을 구하라가 질문이고, 이거 뭐 대충 약분하고 계산하면 되겠지. 12로 나눠질 것 같은데. 12로 나누면 4고, 얘는 12로 나누면 10이랑 70이니까 6. 이렇게. 오. 깔끔하게 4분의 1이라는 답이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 뭐 이런 건데요.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주어진 거는 A의 EX승을 줬어요. A의 EX승을 조사를 좀 해보면은 얘는 A의 제곱의 X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예쁘게 써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자. A의 EX는 A의 X의 제곱이다. 여기 A의 X들이 있네. 근데 얘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A의 EX승이 오면은 A의 X승은 그러면 루트 5 아닌가요? 아니,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여야 되는데 지수가 음수 값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지수가 어떤 지수 값이 이 값이 막 숫자로 나올 건데 이게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고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음수 값이 되면 거듭제곱근이 정의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쟤는 음수가 안 되고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5는 안 되고요. 플러스 루트 5 식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면 이 AX의 루트 5가 맞거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답이 나오긴 해. 여기다 대입을 해도 루트 5 더하기 역수니까 루트 5분의 1 위에는 루트 5 빼기 루트 5분의 1이라고 해도 답이 나오긴 해. 이걸 계산하려면 좀 귀찮긴 한데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얘를 먼저 건드는 게 아니라 얘를 건드려요. 얘를 건드려 가지고 이 친구의 분자 분모에다가 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분자 분모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요. A의 X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곱한 게 A의 EX고 자, 이제 지수끼리 곱하기니까 더하기를 한 거죠. 이렇게 곱하면 얘 두 개는 서로 역수 사이니까 플러스 1이 되고요. 그지? 분자는 이렇게 곱한 게 A의 EX 이렇게 곱한 게 1이니까 이렇게 바뀌면서 다 알려줬잖아. 이거 A의 EX가 5라고. 그지? 그래서 5를 대입을 하면 6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정답인 거야.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건드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분수식을 건드려서 A의 EX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방법이야. 이것도 분자 분모에 똑같이 A의 X를 곱하면 됩니다. 곱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분모가 A의 EX에다가 플러스 1이고요. 분자는 이렇게 하면 이게 A의 4X네요.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A의 마이너스 EX입니다. 그래서 A의 EX가 5니까 이제 5를 갖다가 대입을 합시다. 플러스 1이고 이거는 그러면 5의 제곱일 거니까 25가 될 거고요. 더하기 얘는 5의 역수니까 5분의 1이 되겠지.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뭐 그냥 번분수 계산해도 되고 분자 분모에 5를 한 번 더 곱해도 돼요. 이렇게 분자 분모에 5를 곱하면 바로 예쁘게 계산이 되죠. 이거 125 플러스 1이라서 126이고 밑에는 이제 65, 30이고 그렇지.
그러면 얘를 이제 3으로 좀 6으로 약분할 수 있겠네요. 6, 2, 12, 6일은 이렇게 답이 5분의 21이 나오죠? 이렇게. 이거 통분하고 뭐 이렇게 보면서 해도 되고 여기 5를 없애기 위해서 5를 아래에 곱해도 됩니다. 그래도 계산 쉽게 할 수 있다. 자, 뭐 그런 얘기였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냥 참고로 알아주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요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유형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요게 아까 그거 쓰는 거예요. A의 x가 b일 때 A는 B의 x분의 1이다.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했잖아, 그지? 그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다가 할게. 자, 지금 보니까 13의 x가 27인데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을까? 13은 27의 x분의 1승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죠? 이까지는 그냥 하면 되겠지? 자, 근데 조금만 더, 한 판만 더 생각해 보면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이걸 3의 x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맞죠? 이렇게 하나 써놓고 그 다음 117의 y승이 81이니까 또 조금 전에 그 친구에 의해서 117은 81의 y분의 1승이라고 해주고요. 81은 3의 4제곱이니까 3의 y분의 4제곱이다 라고 처리를 합시다. 그러면 나한테 지금 이런 관계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이런 관계식이 하나 있어요. 빨간 색깔 두 개 관계식이 있는데 물어본 걸 잘 봐. 질문은 x분의 3 빼기 y분의 4인데 x분의 3은 여기 있고 y분의 4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끼리 빼고 싶어요. 그지? 지수끼리 빼고 싶으면 나눗셈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3 이퀄 3의 x분의 3이고 117 이퀄 3의 y분의 4승인데 이거를 변끼리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눗셈을 하자고. 4가 잘려져 버렸네. 이렇게 나눗셈을 하면 이거는 13 곱하기 9가 117이거든. 나눗셈 하면 이건 9분의 1이에요. 좌변은. 우변은 나눗셈 하면 3의 x분의 3승 빼기 y분의 4승이 된다고. 이렇게 나눗셈 하면 지수가 이제 빼기로 바뀌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9분의 1을 3을 밑으로 돌려놓으면 되니까 9분의 1은 3의 몇 승이게요?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이죠. 9가 3의 2승인데 역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수 값은 물어본 얘 값은 마이너스 2다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 번만 더 앞으로 돌아가서 복기를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문항을 풀 때는, 그지? 요걸 풀 때는 13은 하고 이제 이렇게 분의 1 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식을 조금 변형을 시키면 물어본 요 폼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 x분의 3, y분의 4. 그래서 쟤를 빼라고 했는지 더하라고 했는지 잘 살펴보면서 양변을 서로 빼든 뭐 나누든지 곱하든지 해서 답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중요한 문제였고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요거 아니다. 요거 위에 거랑 같이 해서 두 개 해볼게. 24번이랑 26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26번은 저거하고 조금 달라. 약간 다른데 얘는 힌트를 선생님 좀 줄게. 얘는 모르겠지만 는 K라고 두고 식을 이렇게 세 개를 잡아야 돼. 이렇게 식 하나 잡고 이렇게 식 하나 잡고 이렇게 식 하나 잡고 세 개를 잡아서 한번 해보세요. 자, 24번이랑 6번을 하자. 4번부터 할게요. 자, 24번은 여기 27이랑 3을 보니까 이제 3이랑 관련된 수라는 거 알겠고 요 식의 분자 분모에다가 3의 x를 하나 곱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3의 2x니까 이제 9의 x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3의 2x인데 얘는 3의 제곱의 x니까 9의 x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더하기 이거 두 개 곱하면 역수관계니까 1이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저거는 이제 81의 x예요. 그러니까 3의 4제곱 x인 거지. 그러니까 9의 x의 제곱이랑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얘가 27이 이제 3의 세제곱이라서 마이너스 3x에다가 3의 x를 곱해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더해지면 3의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9의 마이너스 x인 거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더 빼기 9의 마이너스 x라고 쓰고 계산을 합시다. 자, 9의 x는 2니까 2라고 쓰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라고 쓰고 얘는 2의 역수인 거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얘가 2분의 7이고요. 밑에는 3이잖아. 그지?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6분의 7이 되겠죠. 이게 정답이다. 그 다음에 26번은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4의 x가 k. 그럼 여기서 4는 k의 x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야. 그 다음에 9의 y도 k. 그러면 9는 k의 y분의 1승. 다음 6의 z도 k죠. 그러면 6은 k의 z분의 1승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써놓고 물어보는 거를 살펴보면 이렇거든. 이러는데 이건 x분의 1 있고 y분의 1인데 얘는 왜 z분의 2야? 라고 생각하면서 z분의 2면 뭐 2를 만들어주지. 양변에 제곱을 해버려요. 그럼 이게 36이 되고 얘가 k의 z분의 2승이 되겠죠. 양변 제곱하면. 됐지?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뭐냐면 얘는 더하고 얘는 빼라 했으니까 얘 두 개를 곱하고 이 두 개는 서로 곱하면 36에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되고 얘는 빼야 되니까 나누기를 하면 되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서로 이렇게 나눗셈을 해버리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나눗셈 하면 좌변은 1이고 우변은 k의 이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에 빼기 z분의 2가 됩니다. 이게 뭐가 1이 되려면 이 지수가 0인 거죠. k의 0승이 1이니까. 그래서 이 값은 답이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문제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 유형들을 좀 이제 아주 지수 문제에서 대표적인 유형들이니까 공부를 좀 잘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다 했다, 그지? 연습 문제 다 남았는데, 자, 연습 문제는 일단 스텝 1 숙제로 좀 하고 스텝 1 숙제로 하고 스텝 2도 숙제로 할 건데 그 스텝 2까지만 일단 숙제로 할 겁니다. 2까지 숙제로 할 건데 그 안 다룬 문항들, 그러니까 요거 처음 보는 좀 쉽지 않은 문항들이 있어서 그거는 선생님 지금 풀이를 좀 할게요. 자, 스텝 2까지 해와야 돼. 안 풀어준 문제는. 자, 뭐 할 거냐면 여기 37번 봐봐요. 37번. 오, 여기에 평가원 기출이라고 돼 있는 이건 뭐야? 뭐야 평가원은? 평가원은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지. 교육과정 평가원.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에서 매년 시험을 3번을 내거든요. 6월, 9월, 11월. 11월은 이제 수능이고 내일 치는 거예요. 수능 모의고사가 2번 있어요. 물론 고3들은 여기 사이사이에 뭐 3월, 4월 뭐 중간에 교육청에서 치는 모의고사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공식적으로 평가원에서 내는 건 이건데 이거 아마 이 3개 중에 하나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고3들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한번 우리가 배운 걸로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거는 뭐에 관련된 문제인 거야, 이게? 조금 뭐에 관련된 문제지? 아니, 무슨 n제곱근을 물었어요. 그죠? n제곱근. 그지? n제곱근 중에 실수를 물었는데 그냥 실수가 아니고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뭘 떠올려야 돼? 우리가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 있죠, 그래프?
그래프를 떠올려 봅시다. 지금 저 n이 홀수일지 짝수일지 몰라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무조건 n을 홀짝으로 나눠야 되거든. 홀짝으로 나눠보면 예를 들어서 n이 홀수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서 홀수면 이렇게 되면서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음의 실수 n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만나져야 돼. 얘가 음의 실수니까. 그치? 우리가 말하는 이 a가 음수여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 또는 이거만 있는 건 아니고 또는 n이 이렇게 짝수인데 이렇게 a가 양수면 양수도 존재하지만 음수도 존재한단 말이야. n제곱근 중에서. 그지? 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양의 실수가 존재하고 얘는 음의 실수가 존재하고 얘는 얘 자체로 음수니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 되는 게 아니고 얘도 되는 거야. 얘도 양수, 음수 다 있으니까. 이게 음의 실수가 존재하라 그랬지 음의 실수만 존재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다 답을 해야 돼요. 그럼 얘가 답이 되려면 이런 케이스겠죠?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이거 있지 이거 얘가 저기에서 말하는 a 값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a 값인 거야 저게. 그지? 그렇잖아. a의 n제곱근 중에서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n이 홀수라면 이 친구가 음수여야 되고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n이 짝수라면 이 친구가 양수여야지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거지. 이 말 이해가 가죠? 그죠? 홀수라면 여기 대상 A가 되는 게 음수가 돼야 되고 짝수라면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풀면 되는데 이걸 뭐 홀짝을 막 이렇게 막 나눠서 풀고 그럴 게 아니라 일단 요 양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2차 함수니까 그래프 그려요.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0이 되는 걸 조사를 해봅시다. 는 0 해놓고 n제곱 빼기 9n 플러스 18이면 이게 6, 38 인수분해 돼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라는 얘기 아니야. 맞죠? 1번 케이스부터 따질 거야. n이 홀수일 때.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n이 홀수면서 이 2차식이 음수인 것, 즉 여기 들어있는 것 중에 홀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 2차 함수가 음수라는 게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범위를 말하는 거지. 지금 완전 난장판인데 난장판이 아니지. 뭐랄까 한 문제를 풀려니까 이 한 문제를 분명히 지수 단원의 문제인데 문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 2차 부등식 문제인 거야. 이게 2차 부등식 언제 배워? 공수원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그 수원을 공부하는 게 수원도 그렇고 수도도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 공부하는 게 그냥 내가 뭐 선행으로 공부를 좀 더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 안에 파고 들어가다 보면 알맹이 전부 다 그 공수원투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수원투가 자동으로 복습이 돼.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오늘도 뭐 곱셈 공식도 여러 번 나오고 자동으로 복습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상한 거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행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공수원을 내가 좀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보일 거야 이런 게 아마. 근데 좀 어렵거든요 이 문제. 어떤 2차식이 n에 대한 2차식인 거지. 2차 함수라고 생각합시다. 2차 함수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게 여기가 0인 거지. 이게 n축이면 이 아래쪽, 그지? 그래서 여기 0보다 작은 게 이쪽 빨간 색깔 표시하는 건데 그 중에 홀수니까 여기서 1, 그 다음에 7, 9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9, 여기 봐봐봐 2부터니까 1은 안 될 거고요. 6보다 큰 7, 9, 11이 n 값이 되겠죠. 홀수들. 맞죠? 그래서 1번 케이스에는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 짝수면서 양수인 거는 여기서 찾으면 되겠지. 여기
여기가 양수인 범위인데 노란 색깔 표시된 거 저희가 양수인 범위인데 저 안에 들어있는 수 중에 짝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저 안에 들어있는 수 중에 짝수는 4밖에 없는 거 아님? 맞죠? 6은 0이니까 0에 걸리니까 안 되고 4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답이 31이 나옵니다. 됐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행하면서 풀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고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녹아있는 문제입니다. 실제 그 학교의 고등학교 2학년들 내신 시험에 이제 나오는 정도의 문항이에요. 자,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 39번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하여튼 아이쿠 어이씨 다 찢어지고 있네. 자, 열심히 한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매번 다 하진 않을 건데 좀 필요한 문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 풀어줄게요. 그 이제 실력업은 웬만하면 안 할 건데 요거는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44번 사실 안 어렵습니다. 쟤는 그냥 아까 우리 공부한 것처럼 ABC 만들어가지고 n승해서 최소공배수 구하면 답이라서 별로 어렵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건 45번이에요. 45번. 자, 요거 설명을 한번 듣고 뭘 하라는지 잘 모르겠지. 일단 이게 F의 P가 2분의 1이라고? F의 Q가 3분의 1이라고? 뭘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시키는 대로 해봐야 일단 모르겠으니까 F의 P라는 것은 여기 X자리에 P를 넣었더니 2분의 1이 나왔다 뭐 그런 소리 아니야? 그지? 그래서 X자리에 P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A에 P 더하기 A에 마이너스 P 분의 A의 P 빼기 A의 마이너스 P는 2분의 1인 거지. 이게 계산이 될까 안 될까? 지금 이상하다 그지? 계산이 안 되면 안 물어봤을 텐데 계산이 됩니다. 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거 A의 P를 구할 수 있다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런 등식은 뭐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지? 이렇게 곱하는 거 알 거니까 대각순을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곱하면 A의 P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P승은 자 이렇게 곱하면 2배의 가로 열고 A의 P승 빼기 A의 마이너스 P승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전개하고 정리를 좀 하면 여기 2A의 P승인데 A의 P승이 넘어오면 이게 A의 P승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2A의 마이너스 P승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3의 A의 마이너스 P승이 될 거란 말이야. 예, 식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이 정도 정리는 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양변에 A의 P승을 하나 곱해봐요. 선생님 도대체 A의 P승을 곱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별 생각 없는 거지. 이게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P승이 있으니까 이게 A의 P승을 곱하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얘가 A의 P승분의 1인 거잖아. 역수니까. 그러니까 좌변에 A의 P승분의 3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A의 P승이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여기다가 양변에 A의 P승을 곱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나 이 생각 하나 똑같은 건데 덜 익숙해서 아니 이 상태에서 어떻게 A의 P승을 곱하지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P승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생각이고 양변에 A의 P승을 곱하면 정리되는 게 A의 2P승이 3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요 F의 P가 2분의 1이라는 걸 가지고 A의 2P승이 3이다 라는 걸 얻어냈어요. 됐나요?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F의 Q가 3분의 1이니까 Q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A의 Q 빼기 A의 마이너스 Q 밑에는 A의 Q 더하기 A의 마이너스 Q가 3분의 1이야. 자 그럼 이렇게 또 크로스로 곱해주면
A의 Q 빼기 아니지 더하기 A의 마이너스 Q는 3의 A의 Q승 빼기 3의 A의 마이너스 Q승이고 정리해서 계산하면 2A의 Q승이 4A의 마이너스 Q승이다. 그래서 이것도 2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도 A의 2Q승이 2가 되네. 자, 그래서 정리하면 A의 2Q승은 2다. 좀 전에 했던 A의 2P승은 3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 이 두 가지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 얘를 물었거든. 얘를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서는 조금 센스가 필요한데 일단 이거 계산은 다 했으니까 좀 지울게요. 이거는 지금 공간이 없어. 좀 지웁시다. 지우고 스텝 3 문제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지금 물어본 게 F의 뭐 P 플러스 Q잖아? 모르겠으니까 X에다가 얘를 대입을 할게요. 그럼 A에 P 플러스 Q 더하기 A에 마이너스의 P 플러스 Q 위에는 A의 P 플러스 Q 빼기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 뭐 이런 거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는 게 이건데 물론 이걸 직접 구할 수는 있어요. 저걸 두 개를 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형태의 문제는 보통 일단 어떻게 해놓고 시작하는 게 있었는데 분자 분모에 A의 X를 먼저 좀 곱합시다. A의 X를 곱하면 1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여전히 fx입니다. fx 분자 분모에 ax를 곱한 거고 여기다가 p 플러스 q를 넣게 그러면 f의 p 플러스 q는 a의 2p 플러스 2q 더하기 1에 a의 2p 플러스 2q 빼기 1이 되면서 답이 나오겠네. 왜냐하면 2p 플러스 2q를 내가 알아요. 여기서 이 두 개 더하면 곱하면 되지. 두 개 곱하면 a의 2p 플러스 2q가 되면서 얘가 6이죠. 6 맞지? 그래서 여기다 6 넣고 여기다 6 넣어주면 답은 7분의 5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소리지? 알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풀어낼 수 있으면 뭐 좋긴 한데 뭐 이렇게 지금은 못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뭐 이 정도 문제까지 지금 출제가 돼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스텝 2까지는 숙제로 좀 해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원래 로그 진도를 조금 나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진도는 다음 시간에 나갈 거고 지금 그럼 뭘 할 거냐면 이건 영상은 이제 끌 거예요.